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칼데라를 이용한 공격 연계 시나리오 1번 측면 이동을 주제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칼데라에서 측면 이동 흐름에 사용되는 TTP 실행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프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상 칼데라 서버의 역할을 하는 칼리 리눅스 서버와 에이전트 단말의 역할을 하는 윈도우 10 서버 2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데라 서버는 별도의 네트워크나 내부 인프라에 설치하지만 본 실습에서는 운영 및 연동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칼데라 서버와 에이전트 단말을 동일한 네트워크 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칼리 리눅스의 IP는 192.168.56.80입니다. 에이전트 단말 역할을 하는 데스크탑 1 윈도우 같은 경우는 192.168.56.100이며 데스크탑 2 윈도우는 192.168.56.200입니다. 100번대 PC에서 200번대 PC로 측면 이동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칼리로 돌아와서 칼데라를 구동시켜 주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칼데라 로고가 뜨면 칼리의 IP와 칼데라를 실행시킨 8888 포트를 입력해 칼데라 웹 인터페이스에 접근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어드민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이전트가 데스크탑 1 윈도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윈도우에서 칼데라 웹 인터페이스에 접근해서 어드민으로 로그인해 주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좌측에 캠페인의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 에이전트를 클릭, 해당 페이지에서 디폴라이언 에이전트 버튼을 클릭해준 후 샌드캣 클릭, 윈도우의 운영체제를 선택하고 칼리 리눅스의 IP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아래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워쉘 스크립트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검색창에 파워쉘 ISE를 선택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측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권한의 에이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스크립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스크립트 실행이 완료되면 다시 칼리의 칼데라로 돌아가서 에이전트 메뉴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연결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벌서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드벌서리는 라이터 칼데라에서 공격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APT 시뮬레이터인 칼데라는 모듈화된 어빌리티를 이용해 공격자가 원하는 대로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어드벌서리를 만들기 위해 왼쪽 메뉴에서 어드벌서리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뉴 프로파일을 눌러주시고 어드벌서리의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측면 이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지명해 주겠습니다. 던을 눌러주시고 Add Ability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어빌리티를 검색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빌리티 설명에 앞서서 마이터 어택의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터럴 무브먼트는 공격자가 하나의 시스템에 침투한 이후 내부 네트워크상의 다른 시스템으로 권한을 확장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 지점을 공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정보를 탈취하거나
공유 자원을 악용해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측면 이동을 위한 정보 수집의 결과 호스트 1 네트워크에는 192.168.56.200이라는 IP를 가진 내부 디바이스가 존재했고 SMB 포트가 열려 있으며 이 디바이스에서는 유저스 경로 하위에 호스트2라는 폴더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SMB를 활용해 원격으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T1021-002 기법을 활용하여 SMB를 통한 측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법 중 Show Filters를 눌러주고 테크닉 아이디에 T1021.002 테크닉 네임에는 리모트 서비스 SMB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빌리티 중 NetUse라는 이름을 가진 어빌리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SMB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C나 어드민 같은 윈도우의 관리자 공유 경로를 통해서 원격 시스템에 명령을 실행하거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특히 로컬 관리자 권한과 SMB 접근 권한만 갖추고 있다면 인증된 시스템 어디든지 레터럴 무브먼트가 가능한 환경이 됩니다. 어빌리티를 클릭해 커맨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커맨드는 수정된 커맨드로 먼저 NetUse로 원격 시스템의 공유 리소스에 연결을 한 다음 192.168.56.200 아래에 공유되어 있던 폴더인 host2에 연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화면과 같이 T 드라이브를 사용해 192.168.56.200의 host2 공유 폴더에 마운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이브를 눌러준 다음 어빌리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테크닉 아이디는 T1083, 테크닉 네임은 파일 앤드 디렉토리 디스커버리입니다. 두 번째 어빌리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어빌리티는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파일이나 디렉터리 구조를 탐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공격 초기 단계에서 수행이 되며 이후 단계의 공격을 계획하기 위한 사전 정찰 목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지금 NetUse를 통해 공유되어 있는 host2의 디렉터리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중요한 문서나 인증 정보, 스크립트 파일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자산이 공격 대상으로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를 클릭해 커맨드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된 커맨드 라인은 파워쉘의 getChild ite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는 지정된 경로 내에 존재하는 파일 및 폴더 목록을 나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T 드라이브 전체를 대상으로 탐색하도록 지정한 후 하위 폴더까지 모두 탐색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세이브를 눌러 저장하고 한 번 더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작성한 어드벌서리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바에서 오퍼레이션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 뉴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작성이 되셨다면 어드벌서리는 저희가 방금 전에 작성했던 어드벌서리의 이름으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그룹은 에이전트 그룹인 레드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어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아래 스테투스에서 공격 성공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어빌리티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아웃풋을 확인해 실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낸 유즈 같은 경우는 192.168.56.200 아래에 공유된 폴더인 호스트2에 연결을 했는데요. 네, success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T 드라이브 아래에 모든 파일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 명령을 날렸는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으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파일, 예를 들어 사용자 계정 정보나 암호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확인해본 결과 account.txt라는 계정 정보가 들어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파일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추출된 파일 목록을 보시면 경로와 파일 이름, 최종 수정 시간들도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공격자는 해당 파일의 가치와 최신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 전에 계정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의심되었던 account.txt 파일이 T 드라이브 아래 도큐먼트 폴더 안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해서 매뉴얼 커맨드 클릭, 타임 명령어를 통해 account.txt 안에 어떤 파일의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입 T 드라이브 아래 도큐먼트 아래 account.txt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셨다면 add 커맨드 눌러주겠습니다. 매뉴얼 커맨드 시뮬레이션이 끝났다면 뷰 아웃풋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주겠습니다. account.txt 파일 안에서 로그인 계정 정보, 메일 계정 정보, 그리고 회사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어드버서리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버서리 탭으로 이동해 New 프로파일, 이번에는 Lateral Movement 2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셨다면 Done을 눌러주시고 Add Ability, Show Filter, 이번에 사용할 테크닉 아이디는 T1569.002입니다. 테크닉 네임은 시스템 서비스 익스큐션입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가장 아래에 세 번째에 위치해 있는 어빌리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어빌리티를 클릭해 커맨드 라인을 현재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맨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PSEXEC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격자가 로컬 시스템에서 원격 윈도우 시스템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스템 권한과 관련된 실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격 제어 작업에 자주 사용됩니다. 현재 커맨드를 보시면 PSEXEC를 통해 192.168.56.200의 원격 명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저와 패스워드는 host2, host2로 아까 전에 account.txt에서 확인했던 계정 정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권한으로 백그라운드에서 runagent.bat이라는 배치 파일을 실행시키는 명령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runagent 배치 파일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2 윈도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는 C 폴더 아래 users, host2이고 배치 파일을 우클릭해 edit을 눌러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admin.agent.exe 파일을 칼리 칼데라와 연결하고 있는 배치 파일이며 원활한 실습을 위해
사전에 미리 설치해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칼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 커맨드 라인을 통해 PSEXEC에서 원격 시스템으로 run agent 배치 파일을 실행시키고 해당 배치 파일을 통해서 칼데라 서버에 연결되는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명령어였습니다. 다시 한번 세이브를 눌러 어빌리티를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오퍼레이션으로 이동해 New 프로파일, 오퍼레이션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Lateral Movement 2로 이름 짓겠습니다. 어드버서리는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어드버서리의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은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레드를 클릭해 주시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어드버서리를 진행시켜 주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실행이 끝나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스태투스에서는 페일드가 떠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 뷰 아웃풋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뷰 아웃풋을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실행했다는 로그가 뜹니다. 프로세스 ID 753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run agent 배치 파일이 시작되었다는 로그입니다. 그러면은 에이전트에서 한번 실제로 공격에 성공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중 에이전트 메뉴로 이동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연결했었던 에이전트 외에 하나의 에이전트가 더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호스트 네임도 192.168.56.200이고요. 네, 어드민 에이전트가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대 에이전트 하나, 200번대 에이전트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오퍼레이션으로 돌아와 볼까요? 칼데라는 내부적으로 어빌리티 실행 결과가 특정한 형식을 만족해야 성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실제로 공격에 성공을 했더라도 아웃풋이 미리 정해진 형식과 다르다면 결과가 실패로 뜰 수 있습니다. 결과 판정은 명령 실행 성공 여부가 아니라 출력값이 기대한 패턴과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트 서비스 SMB 같은 경우는 이제 SMB 공유를 통해 원격 시스템에 접속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공격자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PSEXEC 등 악성 파일을 원격으로 실행하거나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관리자 공유 비활성화, PSEXEC의 실행 차단, SMB 접근 모니터링을 통해서 원격 명령 실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앤드 디렉터리 디스커버리는 공격자가 시스템 내 파일과 폴더 구조를 탐색하여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 단계입니다. get child 아이템 같은 명령어로 특정 드라이브 전체를 훑어보며 타깃 파일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요 경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파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로그 감시를 강화해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용했던 어빌리티인데요. 악성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등록하거나 실행해 지속적인 제어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실습에서는 배치 파일을 실행해서 에이전트를 등록하고 서버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 시스템에서의 서비스 생성 및 변경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앱로커 정책을 통해 비인가 실행 파일의 등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마이터 어택에서 레터럴 무브먼트는 침해된 시스템에서 획득한 자격 증명이나 세션 정보를 활용해 네트워크 내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며 권한을 확장하는 기법입니다. 본 실습에서는 SMB 공유를 통해 접근한 원격 시스템에서 사용자 계정 정보 파일을 탐색,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 실행 프로그램인 PSEXEC를 이용해 에이전트를 배포 및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